왜 건강식을 먹는데도 혈압이 오르시나요? 왜 생선을 자주 먹는데 몸이 점점 피로해질까요? 왜 깨끗하게 포장된 음식이 오히려 병을 키울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죠. 저는 30년간 유해 화학물질을 연구해온 김태원입니다. 환경 독성학 분야에서 한평생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좋은 음식이라고 믿었던 것들 속에서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이 나왔거든요. 이건 특정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 자체보다는 그 음식이 어떻게 보관되고 어떻게 조리되고 어떤 용기에 담겨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고르셔도 그걸 담는 용기와 데우는 방식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매일 조금씩 독을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 원리만 제대로 아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위험의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인 72세 박정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선이 몸에 좋다길래 거의 매일 먹었는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요. 혈액 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죠. 알고 보니 박정자님은 항상 냉동 수산물을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셨어요.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음식을 데우곤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생선 조림 국물까지 다 드시곤 하셨고요. 그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걸요. 바로 암세포 성장과 관련된 화학물질인 과불화화 합물과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 경로였던 겁니다. 과불화화 합물은 영어로 PFAS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자연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아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도 불립니다. 한번 몸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축적되죠. 박정자님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시도록 권했습니다. 생선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시고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지 않으시고 전자레인지를 쓸 때도 유리 용기를 쓰시도록 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박정자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피로감이 확실히 줄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세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화학물질들이 음식을 통해 매일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세포와 직접 연결되는 화학물질의 경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화학물질의 경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험한 5가지 경로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산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생선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시죠? 오메가 지방산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다가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과불화와 함물이 해양 생태계 전체에 퍼지고 있어요. 이 물질은 물고기 몸속에 축적되고 특히 내장이나 지방 부위에 많이 모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장 인근 해역에서 잡힌 어류에서 과불화와 함물 검출률이 내륙보다 최대 4배나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생선이 오히려 독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9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생선 조림을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해지고 몸이 무거워지시는 거예요.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 생선 국물까지 다 드셨더라고요. 국물에 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물 섭취를 주 한 번으로 줄이고 국물은 남기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선을 드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끓인 후에 국물은 남기고 살코기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 부위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화학물질이 내장에 가장 많이 축적되거든요. 여러분은 생선 요리할 때 국물까지 다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국물은 조금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포장재 플라스틱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포장해 오면 대부분 스티로폼이나 하얀색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주죠. 이게 폴리스타이렌이라는 재질인데요.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더 심해지고요. 국내 환경연구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폴리스타이렌 용기를 가열했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3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작은 입자들이 음식에 섞여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장기에 쌓입니다. 65세 이은숙님은 식당 포장 음식을 자주 드시다가 위장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특별한 질환은 없었는데 속이 계속 불편하신 거죠. 제가 포장 용기 사용을 줄이고 집에서 유리 용기를 쓰시도록 권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음식은 절대 플라스틱 용기에 직접 담지 마세요. 포장해 올 때도 바닥에 종이 한 장만 깔아달라고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노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오늘도 뜨거운 국을 플라스틱에 담아 오셨나요? 지금이라도 다른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 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데울 때 랩을 씌우시는데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랩이 음식에 직접 닿은 채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열 때문에 랩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서 음식에 스며들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실험했는데요. 랩이 닿은 부분에서 미세 입자가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드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세 끼 식사 때마다 조금씩 플라스틱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74세 최성자님은 반찬을 랩으로 덮은 채 데우시다가 어느 날 음식 표면이 끈적해지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제서야 이게 문제라는 걸 아시고 습관을 바꾸셨죠. 음식과 랩이 닿지 않게 그릇 위에 살짝 덮는 정도로만 사용하시거나 아예 유리 뚜껑이나 전용 커버를 쓰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전자레인지 쓸 때 랩을 직접 덮으시나요? 오늘부터는 꼭 띄워서 덮으세요. 네 번째는 생수병 사용입니다. 페트병에 든 생수를 많이 드시죠?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 페트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특히 햇볕에 노출되거나 차 안에 오래 두면 더 심해져요. 국제환경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생수 1리터당 평균 240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매일 물 2리터를 마신다고 하면 하루에 500개 가까운 미세 플라스틱을 드시는 셈입니다. 70세 오경수님은 생수를 매일 2~3병씩 드시다가 입이 마르고 속이 쓰린 증상을 겪으셨어요.
텀블러로 바꾸시고 나서는 이런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시고 생수병은 한 번 쓰고 버리세요. 절대 재사용하지 마시고요. 열에 노출된 생수병은 바로 폐기하세요. 지금 마시는 물 혹시 햇볕 아래 오래 두셨나요? 그럼 그 물은 마시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가공식품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간편식 냉동식품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의 포장재나 첨가물에도 과불화와 합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름이나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포장지에 특수 코팅을 하거든요. 바로 그 코팅제에 문제가 있어요. 미국 식품의 약청 보고서를 보면 일부 냉동 피자나 포장 즉석 식품에서도 과불화화 합물이 검출됐습니다. 이게 음식에 조금씩 녹아 들어가는 거죠. 편하다고 자주 드시면 결국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68세 한미자님은 가공 반찬을 자주 드시다가 혈당이 오르고 피로도가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줄이고 직접 조리하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피로도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포장식품은 주 한두 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무첨가 표시가 있어도 100% 안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요즘 간편식 자주 드시나요? 조금만 줄여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암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멀리하고 국물을 남기고 직접 조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체내 독소 노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되살리는 소식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소식입니다. 적게 먹는다는 뜻이죠. 요즘 네이처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어요. 소식을 하면 체내에 리토콜산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답니다. 이 리토콜산이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효소가 노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대사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쉽게 말하면 적게 먹으면 몸이 알아서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굶으면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가 와서 역효과가 나요. 소식의 핵심은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겁니다. 배가 80%쯤 찼다 싶을 때 그만 드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원칙 하나만 지켰는데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고 소화가 편해지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몸이 소화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 번째는 하루 식사량을 평소의 80%로 줄이는 겁니다. 밥 한 공기 드셨으면 이제 8알만 드세요. 반찬도 한 젓가락씩 덜어내세요. 처음엔 조금 허전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는 저녁을 가볍게 드시는 겁니다. 저녁에 과식하면 밤새 소화기관이 쉬지 못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죠. 저녁은 점심의 절반 정도만 드시고 밤 8시 이후에는 물만 드세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몸이 제대로 회복합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씹어 먹는 겁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또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과식하기 쉽고 소화도 안 되거든요. 네 번째는 간식을 줄이는 겁니다. 식사 사이에 자꾸 뭔가 드시면 소화기관이 쉴 틈이 없어요. 배가 고프다는 건 몸이 지금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조금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간식은 하루 한 번, 과일이나 견과류 정도만 드세요. 다섯 번째는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겁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됩니다. 아침은 가볍게라도 꼭 드세요. 죽 한 그릇이나 과일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곡물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국물에 염분도 많고 앞서 말씀드린 화학물질도 녹아 있어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은 한두 숟가락만 드세요. 물은 따로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7번째는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세요. 몸이 리듬을 찾으면 소화도 잘 되고 배고픔도 덜 느껴집니다.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8번째는 외식을 줄이는 겁니다. 외식하면 양도 많고 기름도 많고 화학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죠. 집밥이 최고입니다. 일주일에 외식은 한두 번 정도만 하세요.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숟가락을 언제 놓으셨나요? 배가 완전히 부를 때까지 드셨나요? 내일부터는 조금 일찍 숟가락을 놓아 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소식이 힘든 이유는 습관 때문입니다. 평생 배부르게 먹어왔으니까 갑자기 줄이려면 어렵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소식하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그 하루만이라도 8알만 드세요. 익숙해지면 이틀, 사흘로 늘려가는 거죠. 또 중요한 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요. 가족들에게 말하고 함께 실천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소식을 실천하면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영양 부족이 오면 안 되거든요. 양은 줄이되 질은 높여야 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탄수화물만 조금 줄이세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고 빵이나 면보다는 밥이 낫습니다. 또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드세요. 물이 부족하면 독소 배출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더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운동도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소식만 하면 근육이 줄 수 있거든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라도 매일 30분씩 하세요. 운동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독소 배출도 더 잘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믿었던 생선, 깨끗한 포장재, 편리한 랩과 생수병이 사실은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화학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과불화와 합물과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매일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 독성은 계속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결국 암이나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느껴도 10년, 20년 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선 국물 대신 살코기만 먹고 플라스틱 대신 유리용기를 쓰고 소식하는 습관만 가져도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쌓였던 독소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세포가 다시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쌓인 독소와 잘못된 습관이 10년, 20년 동안 누적돼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쌓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소식만 제대로 해도 몸이 알아서 독소를 배출하고 회복하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을 평소보다 조금만 덜 퍼 담으세요. 반찬도 한 젓가락씩 덜어내고요. 저녁은 더 가볍게 드시고 밤 8시 이후에는 물만 드세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용기를 쓰고 생선 국물은 남기고 포장 음식은 줄이세요. 이것만 지켜도 됩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그럼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완전히 줄이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제품으로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영상도 꼭 보시면 오늘 내용과 연결돼서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들으면 저도 힘이 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